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다시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하고 취준생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숨쉴 구멍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영화 한 편이, 드라마 한 편이, 책 한 권이 그런 휴식처가 될 수 있겠죠? 오래 쉬고 가끔 힘들고 싶은 취준생들의 이야기. 여기는 취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취하라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DJ 쏘공입니다. 요즘 날씨가 낮엔 습하고 밤엔 춥고 언제 어디서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참 이상하죠. 시원한 맥주 한 캔과 취하라만 있으면 딱 혼자 있기 좋은 날 아닌가요? 혼자 있기 심심하시다면 취하라에 사연 한 통 보내주시는 건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메시지, 유튜브 댓글, 이메일, 그리고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취하라에 사연을 보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엉 작가님과 함께 취하려 합니다. 부엉 작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해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부엉 작가입니다. 오랜만이죠? 다들 너무 반가워요. 부엉 오랜만입니다. 한 3주 만인가요, 작가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운동하랴 알바하랴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인생에 권태기가 와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권태기가 오셨군요. 네, 피디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유, 왜 없겠어요. 저는 뭐 일상이 권태기죠. 정말요? 네. 그럼 혹시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보통 그럴 때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자취하는데 그 뜨개질을 한다거나 갑자기 쿠션을 만든다거나 갑자기 화분을 키운다거나 뭐 갑자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계속 몸을 약간 쓰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네. 멋지신데요? 작가님께서도 취미 생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활동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PD님과는 다르게 좀 정적인 걸 좋아해서 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인생 영화나 인생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 말 나온 김에 오늘 진행할 코너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새롭게 네. 만들어진 코너죠. 네, 맞습니다. 취준생활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들 함께 가주실 거죠? 고고 싱! 때로는 재미와 두려움을, 때로는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죠. 우리에겐 가끔 힐링이 절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가 사람을 울리기도 하죠. 힐링이 필요한 취준생들의 이야기. 취준인생 영화. 새로운 코너인 만큼 코너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부엉 작가님께서 이번 코너를 직접 기획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처음 진행하는 취준인생 영화는 바로 대학생활 또는 취준생활 중에 힘들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영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을 위한 영화 추천까지 해주는 코너입니다. 참, 작품 감상에 있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청취에 유의해주세요. 스포가 있으시군요. 네. 약간 저는 스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저도요.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진짜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또
또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로 위안을 얻는 순간이 분명 있잖아요. 그쵸. 네. 또 삶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주인공의 행동이 내 선택에 확신을 줄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쵸. 피디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인턴을 들어갔을 때 영화 인턴을 보고서 약간 그 분이 이제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인턴을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랑 약간 반대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막 일을 막 하려다 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약간 힐링과 인간관계에서의 유지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인턴을 하면서 막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걸 배우자, 인간관계를 배우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겠어요. 네, 맞아요. 네, 특히 뭔가 피디님이나 저처럼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신 분들이나 인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제 주변에도 휴학한 친구들이나 인턴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다들 자신만의 걱정을 분명 안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부엉 작가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왜 휴학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제 적성과 안 맞기도 했고 또 네.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 있기도 했어요. 네,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에 한 번쯤 몰두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좀 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심적으로 좀 힘든 일이 많아서 쉬고 싶기도 했고 네,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한번 휴학을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쉬는 게 확실히 나으신 것 같은가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힘드신 분들도 우리 부엉 작가님처럼 용감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엉 작가님처럼 힘들 땐 잠시 쉬어주는 시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취직하고 나서는 이렇게 1년씩 쉴 기회도 거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휴학을 안 했으면 몇 배는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약간 응원이 되는 거죠, 휴식이. 네. 그렇죠. 많은 위로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더 했다가는 지금 너무 저희 수다의 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힐링 영화와 대사로 유명하죠.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와. 저는 이 영화에서 김태리 씨가 맡은 역할이 너무 매력 있었거든요. 그쵸. 네. 또 배우 자체도 엄청 매력적인 맞아요. 배우잖아요. 뭔가 타지에서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는 게 저로서는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저는 뭐 그 김태리 씨처럼 생계형 알바는 아니었지만요. 네네. 김태리 씨 그 역할을 보면 약간 짠하면서도 네. 약간 공감도 되고 맞아요. 약간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스포일러지만 이제 네.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은 한 30초 뒤로 넘기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자친구는 임용고시에 붙고 본인은 안 붙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되죠.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자취를 하면서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지 이렇게 김태희 씨가 맡은 역할이 혜원이었는데요. 네. 주인공 혜원이 요리하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혹시 PD님께서는 그 영화에 나왔던 요리들 중에 뭔가 특별히 맛있어 보였다거나 나도 저런 거 한 번쯤 해 먹어보고 싶다 했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네, 당연히 있죠. 네. 어떤 건가요? 정말 그 많은 요리들 중에 네. 특히 꽃 파스타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매력 있었어요. 네, 되게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맞아요. 이쯤에서 인상 깊게 본 꽃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오.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고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먼저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스파게티면, 올리브유, 취나물, 식용꽃, 통마늘, 굵은 소금, 후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스파게티 면을 넣은 후 굵은 소금을 뿌려줍니다. 한 2꼬집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분 정도 삶아줍니다. 스파게티 면이 삶기는 동안 취나물과 식용꽃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마늘도 씻은 후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스파게티 면이 다 익으면 면은 건져주고 스파게티 삶은 물, 그러니까 면수는 한 컵을 따로 담아주세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아까 썰어두었던 마늘을 넣고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면수 한 컵과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시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며 볶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약간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의 다 볶아지면 취나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취나물의 향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파스타를 그릇에 옮겨준 다음에 이제 식용꽃을 올려서 데코레이션을 해주시면 꽃 파스타 완성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꽃 파스타에서의 꽃을 사과꽃이 들어가게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꽃을 사용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약간 마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네.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에서 나오는 꽃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시지 말고 꽃 파스타 한번 해보시면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이렇게 먹는 재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겠어요. 네, 보는 게 또 예쁘니까. 맞아요. 네. 또 리틀 포레스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엄마와 있었던 과거 회상 씬. 네, 이게 맞습니다. 또 감상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해요. 네, 맞아요. 약간 방식은 좀 다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혜원도 취준생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혜원, 네.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한 은숙,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원하는 일을 찾은 재하까지 많은 네.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들로 등장인물이 알차게 구성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이 간다거나 혹은 이 인물처럼 살고 싶다 하는 등장인물이 있으셨나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전공과 제 적성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에 만족하고 지내는 재하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 재하요? 네, 네. 뭔가 평범하지만 이상적이지는 않은 회사 생활이 적성과 안 맞아서 그만둔 부분에서는 공감도 많이 됐어요. 저도 뭔가 제가 직장 생활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하가 제일 이제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류준열 배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등장인물 중에서는 류준열 씨보다는 김태리 씨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네, 등장인물 중에서는 류준열 씨 그러니까 재하한테 공감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적성과 안 맞아서 그만둔 부분에 있어서 네, 재하라는 캐릭터에 제일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태리 씨한테 되게 대입해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자취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인턴을 막 도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그 약간 살짝 시골틱한 그 자취방에서의 그런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제 지방이니까 밤에 고라니 소리라든지 아침에 새소리에 깬다든지 약간 이런 거 맑은 공기 약간 비 오고 나서의 그 축축함 약간 이런 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태리 씨가 어떤 그런 약간 힐링을 찾고자 본가에 내려온 게 저랑 조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조금 공감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도 대학교 여기 졸업하고 떠나고 나면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애증의 도시죠. 네, 네. 저는 은수 캐릭터도 현실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했어요. 뭔가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네. 뭐 물론 실제로는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대학생이 어린이와 어른 사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인지 저도 이 대학생 신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뭔가 대학생만큼 불완전하면서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제가 대학생인데도 대학생이 부럽거든요. 뭔가 제가 곧 졸업을 해서 그런지.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 네.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어른의 이미지, 약간 자유로운 어른의 이미지 떠올릴 때 직장인 이미지가 아니라 직장인도 어른인데 맞아요. 대학생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약간 진짜 작가님이 이제 여기 대본에 쓰신 것처럼 약간 어린이와 어른 사이 마지노선이고 또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책임은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이게 정말 많은 이들의 네. 부러움 아닐까요? 네, 진짜. 정말 매력 포인트죠. 그게. 네. 어른도 부러워하고 애도 부러워하고. 네. 네. 저도 이렇게 입학한 지 막 얼마 안 된 20살, 21살들 보고 있으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게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 누군가는 아직 저를 부러워할 나이일지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저는 20살, 21살 분들이 너무 부럽고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쵸. 네. 저희가 겪어봐서 뭔가 더 부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참 재밌게 놀았으니까. 맞아요. 그땐 저희 또 그 이시국 이전 세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 시국 이전 세대였죠. 네. 저희는 또 그쵸.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 그 리틀 포레스트의 저희 혜원이랑 가까워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21살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무리 여러 번을 봐도 해가 바뀔 때마다 느껴지는 감상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22살에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인턴을 하면서 봐보니까 이게 느낌이 진짜 확 다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영화를 통해 힐링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이때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22살에 봤으니까 잘 공감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진짜 인턴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힐링이 되는지 그런 게 감이 좀 왔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확실히 공감이 되는 만큼 힐링이 되기 마련이죠. 뭔가 나만 이렇게 걱정 가득, 고민 가득이고 나만 혼란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도 저런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평화롭고 고즈넉한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특히 뭔가 어렸을 때부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네. 명절마다 친구들이 시골에 간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도 다 할머니 친가 외가가 다 이제 비슷한 동네에 있어가지고 시골에 간 적은 없지만 근데 시골에 할머니가 시골이 있으셔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서울이랑. 그래서 한동안 방학에 시골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겠어요. 네, 그래서 막 오디 따먹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재밌었겠다.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여자 타잔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때 생긴 게 아닐까. 뭔가 개연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시골에서의 힐링 이런 거를 되게 영화를 보면서 엄청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네. 저도 한 번쯤은 시골에서 한 달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약간 것 제주 같더라고요. 한 달 살기처럼. 네.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저도 그렇게 막 도시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서 도시로 가고 싶다고 하는 은숙이가 좀 공감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피디님은 쭉 도시에서 사셨나요? 그러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전까지는 계속 도시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네. 약간 평생 도시랑 시골 중에서 골라라 하면은 도시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휴가 한 달 줄 텐데 이제 도시에서의 이제 차도녀 생활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시골에서 힐링 생활을 할 것이냐 하면은 힐링 생활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래도 젊을 때는 한 번쯤 도시에서 살아보는 것도 엄청나게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네. 물가가 보통 물가가 아니죠. 네. 여기 부엉 작가님 어떠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도시 생활, 힐링 생활, 시골 힐링 생활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항상 뭔가 애매한 도시에서 살았어가지고
뭔가 취업을 한다면 도시에 취업을 하고 싶지만 그런 여행이나 힐링을 원할 때는 확실히 좀 시골 마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또 군산에 가봤었는데 군산이 네.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네. 뭔가 좀 정겨운 분위기도 있고 네네. 전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가족여행으로 군산 한번 가봤는데 음식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약간 물짜장 그쵸. 드셨나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군산 물짜장이 또 명물 아닙니까? 먹으러 또 가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뭘 드셨어도 군산은 다 맛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딜 아무데나 들어가도 음. 네. 지금 갑자기 이게 군산 네. 여행으로 빠졌는데 잠시 네. 식도락 여행으로 빠졌고요. 아무래도 네. 20대 취준생들은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혜원이도 그랬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혜원이가 시골로 내려간 부분이 좀 안타까운 느낌도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원하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그쵸.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취준 생활은 또 취준은 또 약간 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에서 네. 하는 게 또 좋기 때문에 네. 도시 생활을 선택을 했을 건데 결국엔 이제 잠깐 이건 오래건 시골로 본가로 돌아간 걸 보면은 네. 정말 마음의 안식처 그러니까요. 찾고자 간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또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의 배고픔을 달랠 수 없었다. 아, 맞아요. 그 장면 막 편의점 도시락 먹고 네. 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혜원이가 편의점에서 이제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집에 갖고 오고 이런 걸로 때우는 거를 보고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또 네. 편의점 알바를 해봤는데 아. 그 폐기를 먹는 게 네. 정말 이게 좀 맛은 있어요. 맛은 있고 네. 공짜라서 좋은데 뭔가 네. 스스로가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처량해지는 느낌. 네, 엄마 아빠가 이런 거 먹이고 싶어서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닐 텐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연민도 좀 들고 네. 혜원이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그 응? 임용고시 준비생이잖아요. 네. 네. 네, 이쯤에서 그 임용고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네. 네. 혜원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네. 네, 최근 한국일보 이제 10월 3일 기사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기사에 따르면 초등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합격자가 2월 초에 발표됐었는데 네. 합격 후 반년 넘게 백수 생활을 한 사람이 1,200명이나 된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미 2학기가 시작돼가지고 올해 대규모 임용이 사실상 끝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예상이 된다. 정말 네. 이 취업난이 네. 네. 이게 합격이 돼도 장사가 네.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자리가 없으니. 공무원이 되고 나면 편하다곤 하지만 네. 공무원 되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제 결국 합격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럼 이제 목 놓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취준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월급 안정적인 수입과 이제 조금 그런 거를 꿈꾸면서 했을 텐데 당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보상 심리가 좀 없는 것 같고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이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큰데 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573명으로 전체 미발령 합격생의 45.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인데 45.9%면 네. 이게 또 약간 서울로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네. 또 더 그런 것 같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미발령 학생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기사가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출산율은 적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다양한 분야보다는 공무원 취업난 때문에 공무원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 임용 적체 문제가 최근 수년간 계속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시국 때문에 또 최근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시국이 정말 문제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교환학생 가려고 했는데 취소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시국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이 시국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임용고시 준비 학원이 있었어요. 네, 노량진에. 있었는데 작년 초에 갑자기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학원에. 근데 그거를 11월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11월 21일에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그 당시에서의 그 규칙은 이제 확진자는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이제 바로 다음 날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진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삭막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혜원이가 힘들었습니다.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했더니 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남자친구만 붙고 또 본인만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제가 혜원이라도 다 내던지고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네, 더 와닿네요, 뭔가 네. 현실이. 참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초등 임용이니까 조금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또 중등, 고등으로 가면은 시험도 더 어려워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운이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교생 선생님 오는 나이가 저희 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좀 소름도 돋고 이러더라고요. 네, 제 동기들이 교생 나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진짜. 너무 이상해요. 진짜. 네,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여러 개 네, 기사랑 함께 수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준비생분들 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 임용 빨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발령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영화가 아닌 이제 현실을 조금 얘기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혜원이들을 만나봐야겠죠. 네.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빠질 수 없죠. 멘탈이 무너졌을 때 주인공 혜원은 시골로 내려갔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멘탈 케어 방법으로 강아지랑 같이 사는데 공부하다 지치거나 우울할 때 강아지랑 놀다 보면 모든 근심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기 이렇게도 달아주셨는데요. 이분 완전 그 혜원 그 자체 아닌가요? 그러게요. 역시 귀여운 동물과 맛있는 음식은 만병통치약인가 봐요. 그럼요. 네,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제하가 온기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했군요. 되게 그 영화를 진짜 꼼꼼하게 보셨나 봐요. 당연하죠. 정말 그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된다. 이 말은 정말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작가님도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작가님께도 그런 기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제 고양이를 가만히 보고 있거나 쓰다듬고 있다 보면은 내가 무슨 걱정을 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은달이라고 했나? 네, 이름이. 맞아요. 인스타로 요즘 구경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직접 만져보진 않았지만 인스타를 보면서 요즘 힐링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께서도 본가에서 강아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아지 만지거나 그럴 때 힐링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또 특히 그 공부할 때, 일할 때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왜 좋은가? 네, 사실은 일하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강아지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키보드를 칩니다. 너무 행복하죠. 잠들고 막 이러면은 그런 행복감 덕분에 힘내서 재택근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물론 맛있는 음식도
저희 생활에서 정말 큰 부분을 아, 차지하죠. 당연하죠. 혜원이도 배고파서 시골로 돌아간 것처럼 네.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 살고 있어요. 어, 먹어야지 이제 일할 힘도 생기고 네. 울 힘도 생기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울 힘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그쵸.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시험을 못 봐가지고 이제 밤을 새고 시험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울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맞아요. 배고프니까 더 서럽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혼자 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취할 때 그래서 화나가지고 라면을 갑자기 2봉지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요. 지금 갑자기. 특히 그럴 때는 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맞아요. 공부할 때. 맞아요. 진짜 그 밤새다 보면 또 기력도 딸리고. 맞아요. 네, 진짜 울 힘이 생기기 위해서 먹는다. 이 네. 말은 진짜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봤는데 네. 리틀 포레스트에서 또 맛있었던 음식, 되게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크렘브릴레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요. 그쵸? 그건 카페에서만 그냥 나오는 음식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지? 맞아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깨가지고 그 묘미가 또 있죠. 맞아요. 크렘브릴레는 숟가락으로 딱 깨먹는 재미가 네. 있어요. 살짝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인스타 올리기용 맞아요. 해서 딱 먹는 거. 맞아요. 그거 잘못 깨면은 네. 그 인스타 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타이밍 잘 봐야 됩니다. 네. 다시 사가지고 할 순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 가스 오브 씨 그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양배추 빈대떡이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막 그 소스도 되게 멋있게 네. 뿌리던데. 맞아요. 저는 가스 오브 씨가 그렇게 돌처럼 생긴 건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거는 그냥 진짜 뭐 양파 껍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양파 껍질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그냥 생선인 건 알았는데 그렇게 생긴 돌처럼 생긴 거를 간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신기했고 또 감자빵도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진짜 갑자기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이미 배고팠어요. 진짜 꼬르륵 소리 녹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다들 저희 얘기 들으면서 배고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미리 음식 준비하고 들으시라고 했었어야 했나. 그러게요. 맥주 한 잔이랑.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막걸리. 막걸리 직접 담가 먹는 거.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직접 담가 먹는 건지. 그러니까요. 저 그 맛이 너무 궁금해요. 수제 막걸리의 맛. 맞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봤던 거라서 제가 또 자취 약간 프로 맥시멈 리스트 아닙니까? 네.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막걸리를요? 해봤지만 이제 많은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자취방 술집으로 변할 순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요리를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혼자 살게 되면은 정말 요리를 잘해야겠다.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살짝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부엉 작가님은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떠났고 그 전에 되게 좋은 기억들 막 요리해주고 이런 기억들을 혜원이에게 주고 떠납니다. 네. 그리고 혜원이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왔는데 어머니의 흔적이 살짝 있었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어머니 갑자기 왜 떠난 거예요? 저 약간 MBTI T여가지고 아이고 왜 갔지? 약간 완전 T시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적나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평생을 그 시골에서 원하지 않은 시골 생활 물론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작은 원치 않았던 시골 생활이었고 또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생활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 스스로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약간 그 어머니가 어머니 삶을 찾아서 떠난다. 네. 편지에. 네네. 근데
어머니 삶 찾아서 떠나시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돈도 애를 있어야 두고. 되고 직장도 있어야지 이제 혼자 사실 텐데 약간 이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네. 그래서 어디 간 거지? 그래서 저는 어디 진짜 다른 삶을 찾아서 떠난 게 아니라 혹시 뭐 약간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 연출을 좀 다르게 한 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이거는 독자들한테 이제 맡기는 건가, 시청자들한테 맡기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뭔가 감자빵 만드는 편지가 갑자기 날아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네.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살아 계시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살아 계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서들이 있었군요. 네, 저는 이게 시즌 2가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요. 과연 이렇게 나올까? 네, 과연. 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네. 이런 엄마가 왔다 갔다는 그런 시그널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 초반에 이제 이모한테 온 걸 내가 고모한테 이제 그 시골에 왔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들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고모가 했던 말이 또 생각나요. 이렇게 너 진짜 엄마랑 똑같다. 근데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본인의 삶이 중요하고 이제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그걸 찾고자 떠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영화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시골에서의 생활을 조금 이제 그립고 이제 그렇게 힐링으로 생각한다는 거가 혜원이랑 똑같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니까 이 영화가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요? 뭔가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힐링도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인물 자체에서 힐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그 분위기,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심신의 안정을 찾아다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 명작이 아니었나. 네, 진짜 잘 만든 영화 중에 한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또 그 어머니가 떠난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떠났는지 지금 잠깐 생각난 게 약간 그런 혼자서의 그런 힘듦을 겪어야지 약간 시골에서 왔을 때 그거에 대비돼서 더 힐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래서 어머니가 일부러 이제 이 시골의 소중함을 알라고 일부러 막 떠난 거죠. 강하게 자라라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저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요. 네, 저도요. 또 되게 음식 만드는 장면들 되게 연출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세히 찍기도 하고 소리랑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잘 만드는지. 그니까요. 이거 찍으면서 그렇게... NG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어쩜 그렇게 금손인지. 그럼 이제 MG 나면 이제 스태프들 다 이제 회식. 먹는 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제 김태리 배우 이제 더 계속 NG 나라 이렇게. 네, 스태프들 참 맛있게 드셨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나온 음식들 먹을 수 있으면은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약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리틀 포레스트 컨셉으로 약간 음식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약간 살짝 약간 시골집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나온 메뉴 음식들 막 팔고. 네.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일 알바생으로 김태리 씨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송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갈래요. 약간 그 삼시세끼가 아니라 그 뭐였죠? 그 윤식당처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좋은 영화 부엉 작가님께서 이 영화 이번에 주제로 해보는 거 어떠냐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오랜만에 본 영화여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이게 취준생이랑 연결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했는데 이게 취준생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네, 재하도 그렇고 은숙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혜원이가 왔잖아요. 네. 다시. 네. 근데 재하랑 혜원이랑 이제
다시 혜원이가 서울로 올라갈 때 나 안 올 거다 그렇게 음. 얘기했는데 재아가 너 다시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이랬잖아요. 재아를 보러 간 건가? 재아랑 이 썸씽? 에이. 갑자기 감성 파괴를 좀 했는데 네. 이건 진짜 제가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네.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2배로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저도요. 네. 네. 정말 보거나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 표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처음 진행한 취준 인생 영화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네요. 네, 저도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러셨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취하라는 여기까지. 오늘의 영화가,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의 종류와 무게는 다양하지만 우리에겐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서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다음 주에는 가을 바람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센치하게 취할 알코올로 잠금 해제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네, 뭐라고요? 얼른 취하고 싶으시다고요? 빨리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술과 함께 재미도, 이야기도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다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힐링하길 바라면서 짠!